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작년 4월 이후 진행하여 온 큰 장은 지난 2월 하순 마감하였고 현재 우리 시장은 다음 큰 장을 만들기 위한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국면에 놓여 있다. 앞서 큰 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면 전체 지수는 고점에서 25% 전후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들은 고점에서 35에서 45%의 조정 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담을 덜어내는 조정 과정에서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여타 종목들의 조정폭은 편차가 큰 상태라 이를 특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차기 큰 장을 주도할 것으로 지목한 KB금융지주의 경우 내부의 강한 상승 기운으로 실제 조정폭은 최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작년 4월 이후 우리 시장에서 발생한 180%에 달하는 큰 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주가 주도하였다. 큰 장을 마감하면 상승세를 주도한 SK하이닉스와 미래에셋증권은 고점에서 45% 전후 그리고 삼성전자는 35% 전후 조정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종목들과 함께 제법 강한 상승 과정이 나타난 소흐름을 이끈 일부 종목의 경우 60% 전후의 하락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지난 2월 27일 큰 장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다음 여러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조정 국면은 이제 겨우 한 달을 조금 넘어서고 있다. 앞서 발생한 큰 장의 규모는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큰 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상태라 조정 국면은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조정을 거쳐 새로운 큰 장이 들어서면 전체 지수는 상승 과정에 10% 이상 밀려나지 않은 상태로 130% 전후의 큰 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시장에서 이런 큰 장이 발생하는 시기 일본과 유럽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 전반으로 동일한 형태의 큰 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정폭도 중요하지만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덜어내야만 하므로 조정기간도 중요하다. 현재까지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의 조정폭은 고점에서 20.5% 수준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하락폭은 고점에서 28% 전후다. 전체 지수가 고점에서 25% 전후의 하락폭으로 밀려나려면 나스닥 시장이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반전 흐름을 마감하면 고점에서 20% 전후 하락폭이 발생하면서 19,000포인트 전후까지 밀려나게 되어 있는데 이를 막고 나선 것이다. 나스닥 시장은 작년 10월 하순 이후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5개월 넘게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내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반전 흐름을 마감하게 되면 20% 전후의 하락폭이 발생하고 이후 반등세를 거쳐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반전 흐름을 마감하게 되면 이후 작은 반등세와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연결되어 나타나므로 이 과정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이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반전 흐름을 마감하고 반등 후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2009년 3월 이후의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스닥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온 새로운 상승 구도인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앞서 우리 시장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모습을 드러냈기는 하지만 기술주보다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주의 상승 구도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더라도 하락 과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보다 강력한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준비하였다.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는 대세 상승이 발생하였고 바로 이 시기 우리 시장에서도 3번의 큰 장이 연결되어 나타난 바 있다. 이런 대세 상승의 흐름은 2007년 11월 이후 대세 하락의 과정으로 진입하였고 이후 하락 과정에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겉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보였지만 시장 흐름이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상치 못한 일부 집단의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 문제였다.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하여 베어스턴스, AIG, 메릴린치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차례로 무너졌고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유럽으로 확산된 바 있다. 당시 대세 상승의 기간이 고작 4년에 불과하였는데 기술주의 상승 구도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추세적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모두 마감하게 되면 우선은 경기 침체 국면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하락 과정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 경기 침체 국면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다발적으로 불거져 나올 경우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나스닥 시장이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면서 고점에서 50% 전후의 하락폭이 발생하여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스템이 불안정한 경우 하락 과정에 경기 침체 국면이 모습을 드러내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2000년과 2008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2000년 1월 1차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나타났을 적에 나스닥 시장은 고점에서 80%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한 적이 있다. 2007년 11월 이후의 경우 대세 하락 국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불거져 나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잔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2000년 1월과 2008년 10월 이후의 경험으로 나스닥 시장이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한 상태다.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더라도 보다 강력한 상승 구도인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준비를 갖춘 것이다. 오래전부터 이런 준비를 하여온 까닭으로 현재 세계 중요 시장들은 언제든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다. 기술주가 미국 특히 몇몇 기업 중심의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반하여 금융주는 세계 주식시장 전반을 강력한 동반 상승세로 유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 본격적 경기회복세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유효 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업과 금융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빠른 속도로 순환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3,5대출 펀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도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킬 경우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여도 세계 경제의 본격적 회복세 전환으로 나스닥 시장은 고점에서 35% 전후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정을 거쳐 금융주의 상승 구도가 추세적 상승의 한계를 드러내면 기술주의 상승 구도는 다시 새로운 추세적 흐름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2016년 2월 이후 나스닥 시장이 유동성 장세를 포함하여 세 번째 큰 장이 만들어질 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시장 흐름이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전환되면 세 번의 큰 장이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2016년 2월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갖춘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주 상승 구도는 2020년 3월 또 한 번의 큰 장을 만들어냈고 23년 1월 이후부터는 140%에 달하는 강력한 반전 흐름까지 만들어냈다. 이런 상승 과정이 진행하는 동안 기술주의 상승 구도는 언제든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금융주의 상승 구도 또한 가동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금융주의 상승 구도는 기술주가 모든 상승 과정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나타나는 것에 맞춰 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는 시기 가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그렇지 못하였다. 3,5대출 펀드의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고 이란 사태로 인하여 미중 정상회담마저 5월로 연기한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시기 가동시키지 못하였다면 다음 차례는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저점에 도달하고 반등이 나타나는 시기다. 지난 2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불과 며칠 만에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수개월을 버텨내고 있다. 이번에도 나스닥 시장은 하락의 탄력이 붙어 단숨에 반전 흐름을 마감하는 저점에 도달할 수 있음에도 하락세를 멈추고 시간을 끄는 모습이다. 최대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금융주의 상승 구도를 가동시키는 데 있어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란 사태는 양측이 2주간 휴전을 받아들이므로 잠정적 출구를 마련한 상태이고 미중 정상회담도 5월 중순 열릴 계획으로 있다. 향후 발생하게 될 두 번째 큰 장은 금융주가 전면에 나서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상승세에 적극 가담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특히 KB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지수는 조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여도 역사적 최고점을 먼저 뚫고 올라서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시장에서 두 번째 큰 장이 출발하였는지 여부는 KB금융지주의 움직임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종목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